자, 브라질 16강전 오늘 있었던 그 경기를 끝으로 이제 벤투 감독님과 작별을 하게 되었죠. 그와 함께하면서 발전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벤투 감독님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작별을 하게 됐고요. 월드컵 16강에 올려놓고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계약 기간을 두고 대한축구협회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끝난 뒤에 재계약을 제의를 했는데 계약 기간에서 이제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벤투 감독은 4년 뒤에 있을 북중미,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2026년 월드컵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을 해주길 원했지만 그때 당시에 협회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023년에 열리는 아시안컵까지만 재계약을 한 뒤 성적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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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두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벤투 감독도 이때 마음을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님은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뒤 2018년 8월 28일에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고요. 4년 넘게 팀을 이끌어오면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1승 1무 1패를 거두면서 사상 두 번째로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냈었죠. 너무 짜릿했었죠. 브라질전이 끝난 후 우리 선수들은 나와 함께 4년 4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실력을 보여줬다. 오늘 경기도 물론 지긴 했지만 정말 대담하게 잘 뛰어줬고 최선을 다했다.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선수 가운데 최고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훈훈하게 16강도 올라가고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벤투 감독님도 정말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 배경에는 2019년 아시안컵이 있었죠.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패하면서 반세기 만에 우승 도전이 좌절이 됐었죠. 라이벌 일본에게 사상 최초로 2회 연속 한일전 3대0 참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장이 팬들한테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선 진출을 월드컵 확정을 지은 이후에 있었던 평가전에서도 수비가 계속적으로 불안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또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죠. 솔직히 월드컵에 가기 전까지는 벤투 감독의 소위 말해서 빌드업 축구를 믿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뭔 빌드업 축구냐, 되도 않는 거 하지 말자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든 월드컵 예선에서 결과를 냈다고 쳐도 이 축구가 과연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될까?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저도 월드컵에 오기 전까지는 이제 경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 빌드업이 되지 않고 결국에 후방에서 U자 빌드업으로 볼을 돌리는 모습만 보였을 때, 의미 없는 점유율만 가져갈 때, 솔직히 이게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될 거라고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월드컵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우리 축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후방부터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슈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장면들을 월드컵에서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우루과이를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대등한 모습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벤탄쿠르 발베르데가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라인업의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말이죠. 또 있죠. 벤투 감독의 고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저희는 이제 월드컵 이전에 있었던 상암에서 열린 A매치 친선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강인을 쓰지 않는 벤투 감독에게 화가 난 관중들이 화면에 벤투 감독의 얼굴이 비춰지면 야유를 엄청나게 쏟아냈던 현장이 있었어요. 야유는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월드컵에 나가기 전에 또 써볼 기회가 없을 텐데 이강인을 한번 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월드컵 무대에서 보여줬습니다. 플랜 A만 있다고 욕을 많이 먹었고 교체 카드도 활용 못한다고 욕을 먹었지만 교체 카드를 활용해서 이강인 선수를 통한 다른 공격 루트를 만들어서 보여줬던 벤투 감독이죠. 또 이제 처음에 벤투 감독이 왔을 때 이제 한국 축구도 세계의 무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면 승부하는 능동적인 축구를 시도할 때가 됐다. 벤투를 믿고 4년간 인내하고 잘 지원하면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이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이 믿어줬던 신뢰가 실제로 결과를 내준 셈이었죠.
한국 축구는 앞으로도 이제 벤투 감독님이 남긴 점유율 축구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방향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축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너무 다른 감독이 이제 전혀 철학이 다른 감독이 오면은 또다시 새롭게 원점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벤투가 제시한 경기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능동적인 축구의 틀을 지켜가면서 이제 한국 축구의 강점들인 스피드, 그리고 역습, 그리고 압박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융화를 시켜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벤투 감독님이 4년간 우리 대표팀을 이끌면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철학을 유지시키고 발전해왔던 그 뚝심과 그리고 항상 투박했던 한국 축구에 점유율 축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 정말 의미 있는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벤투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